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벚꽃 엔딩이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뜨거워진 기온만큼이나 이 스튜디오를 후끈후끈하게 만들어주실 게스트분들 오늘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선호 해설위원, 김민환 PD, 정세영 기자,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김문호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멤버들이 정말 화려한데요. 먼저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신 우리 김선호 의원님, 이제 동료 의원님들 나오시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신선하고 뭐 다양한 관점의 그런 야구를 푸는 그런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특별 게스트로는요, 최강 타자 2대5를 이긴 김문호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꼭 넣어주세요. 네. 네. 제가 이거 첫 방송 보고 나서 이게 야구를 너무 재밌게 이제 유쾌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와이프한테 추천해 줬거든요. 와이프가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이걸 꼭 보라고 해줬는데 와이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저도 이제 출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 생각하고 네, 오늘 또 열심히 하고 조용히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내분이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영광인 느낌이에요. 두 분이 이제 타사 야구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 중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성이 김씨인 거 말고는 딱히 접점이 없어가지고. 그 저를 뭐 굉장히 뭐 좋게는 안 보시죠, 평소에. 네네네네네. 네? 네라고요? 네. 아, 네. 네. 선배님이 저를 너무 이제 방송에서 너무 이제 많이 까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만 네. 이제 선배님이 그만큼 저를 네.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네, 한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늘은 안 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민환 PD님은요, 2주 만에 다시 나와주셨는데요. 첫 출연 때 댓글이 좀 굉장히 뜨거웠어요. 보셨는지. 네. 제가 그때 나와서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말들을 몇 개를 해서 제가 개인 SNS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제 댓글에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좀 섬찟하기도 해서 오늘은 좀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러 또 다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신기일전한 느낌인데 머리도 신기일전하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문호 선수 출연을 맞아서 SNS에서 댓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김문호에게 궁금한 비하인드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이제 이 질문을 좀 몇 개 풀어볼까 하는데 네네. 솔직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거 당연히 물론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네네. 타격 천재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붙게 된 건가요? 이거 첫 질문부터 너무 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소문 낸 건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워낙 학교도 조금 야구를 잘하는 팀이었고 거기서 또 4번 타자를 맡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천재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지 절대 제 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요? 네, 속으로는 한 적은 있겠죠. 네, 근데 그 별명 때문에 조금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선수님만큼이나 네. 어쩌면 좀 그보다 더 이제 아내분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끼가 너무 많으신데 위기감을 느끼시진 않으시나요? 와이프한테요. 네. 이제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인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더라도 저보다 이제 와이프를 더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와이프분 인스타 팔로우하고 유튜브도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항상 붙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진 찍으면서. 그 부산에서 다니시면은 와이프분이 더 인기가 많아요. 저보다는 더 많죠. 네. 섭외를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성민정 씨를 모셨어야 되는데 왜 김문호를 데려왔냐? 제가 이렇게 열차를 2개 끊었는데 막았어요. This time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Super equal. 그리고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게 슬럼프란 단어가 참 이제 좀 수년간 좀 맹활약을 한 선수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진했을 때 슬럼프란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잘해본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좀 타격이 안 맞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저는 웬만하면 야구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야구에 너무 빠져들어 버리면은 더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아예 눈을 감고 그냥 명상을 하거나 그냥 네. 근데 제가 아는 이 김문호 선수의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기습 번트를 번트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도 막 희생 번트를 대버리고 그거 맞죠? 근데 그게 네. 어쨌건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새로운 탈출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데 네. 주변에서 자꾸 그거를 좀 많이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또 깠어요? 저예요? 아니야. 전가요? 타격 천재 김문호 선수와 함께하는 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패널들이 직접 가지고 온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비하인드 이슈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들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사직에 보면 언제 오나 기아 선두 비결 영순위, 제로맨 정혜영, 방송사 중계 원픽 매치는 SNS에 퍼진 방출 소문, 진실은 이라는 주제들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사직에 보면 언제 오나 이 주제는 김문호 선수가 친정팀 이야기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해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롯데에서 생활했었는데 이게 롯데가 이제 마지막 이제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에 들어섰던 2017년도 그때도 시즌 초반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6월 달까지 5할 승률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에 이제 7월, 이제 8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쭉 이제 올라와서 결국에 막판에 3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전 멤버로 활약하고 있어가지고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도 솔직히 초반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어요. 네.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아마 롯데가 6월까지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6개 정도 떨어졌던 그랬었어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결국 좀 예, 2017년에 가을 야구까지 네, 하면서 네.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이제 초반에 조금 약간 많이 부진하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후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네네네네. 어떤 생각 때문에 좀 그럴 거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롯데가 타구단에 비해서 이제 선수 연령층이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여름 이 시즌 되면 이제 노장 선수들이 많은 팀들이 아마 그 시기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때 조금 더 치고 올라와서 막판에 이제 확실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키움 같은 경우도 연령대는 지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답 좀 잘 해주세요. 일단 키움은 우선 본구장 쓰잖아요. 안 더워가지고. 네, 그게 굉장한 메리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우승 정부사 김태형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네. 롯데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KBO 리그 전체 야구 팬들이 롯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즌 초에 좀 부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뭐 너무 크게 걱정을 모르겠어요. 이제 팬심으로서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롯데 팬들한테 170억이라는 단어가 요즘 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 선수들이 좀 제 몫을 못 해주고 있는 것도 롯데가 지금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롯데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굳이 한 포인트를 꼽으라면 바로 이 타격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현재 팀 OPS가 토요일 경기까지 0.632로 가장 낮았고요. 제가 주목하는 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 스탯 중에 WRC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타자가 평균적인 타자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말해주는 지표인데요. 평균값이 이게 100입니다. 롯데의 토요일까지 WRC 플러스를 보니까 65.65로요. 이게 리그 꼴찌입니다. 이는 리그 평균 100보다 롯데 타자들이 34.4% 못했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지금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 선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팀에 쳐줄 타자가 없는 게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롯데를 두고 레이에스와 8명의 난장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가지고 예전에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네. 이대호와 여덟 난장이도 있었고. 방금 정세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WRC 플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지금 43년째 이어지고 있는 KBO 리그에서 단일 시즌 단일 팀 WRC 플러스가 롯데보다 낮은 팀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타격이 약했던 팀으로 생각하는 뭐 99년 쌍방울, 2002년 롯데, 82년 산미 뭐 이런 팀들보다 지금 타격이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즌이 몇 경기를 안 했으니까 시즌을 치르면서 이 수치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올라오리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더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부진하지만
뭐 시즌이 지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가 전준우 선수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롯데의 이 부진이 일시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혹시 뭐 신경 변화는 없으신지? 야구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기세나 흐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제 또 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롯데를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부진하고 있는 그런 이 베테랑의 선수들은 네. 기본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 선수들 빠르게 올라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시즌에 이 KBO 이 판도는 막 연승 연패가 많은 만큼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빠르게 팀의 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빠른 타이밍에 타격 컨디션을 올려서 기록들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바꿔야지만 팀의 뭐 상승세나 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정 선수를 꼽자면 타선에서는 저는 나승엽 선수가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올라주면 그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승엽 선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2군에서도 꾸준히 매 시즌 3진보다 볼넷이 많았던 선수고 지금 비록 부진해서 2군에 가 있지만 이 선수가 언젠가 합류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만 터뜨려 준다면 뭐 전준우랑 함께 타선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롯데도 연승을 타고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롯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롯데가 우승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92년도가 마지막 우승.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롯데 우승을 못 본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김문호 선수도 롯데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이제 롯데가 우승하길 누구보다 바라셨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지난 시즌에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보면서 마음이 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릴 적에 제일 좋아했던 팀은 LG 트윈스였거든요. 근데 막상 또 작년에 이제 LG가 우승하는 장면을 보니까 좀 기분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조금. 막상 이제 롯데가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간 지도 좀 제가 있을 때 올라가고 그 후로 한 번도 못 갔었는데 그런 게 생각하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롯데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 아쉽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보다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네, 네. 이제 롯데가 그러면은 하반기 되면 살아날 거다. 그러면 네. 살아나는 걸 넘어서 이제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승을 하려면 네. 뭐가 진짜 필요할까요? 이 시점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 감독님 그리고 코칭 스태프. 솔직히 롯데가 가장 장수한 감독님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3년 정말 많이 길어야 3년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롯데가 이제 팀 컬러를 입히기 전에 너무 이제 감독 교체가 너무 잦아서 제가 너무 이제 선수 때 감독님을 많이 바뀌어서 네네네네. 많이 봐왔기 때문에 팀이 좀 부진하더라도 좀 끝까지 밀고 그 한 팀 컬러를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좀 동감을 하는 게 롯데가 이 단장이나 감독이 바뀌었을 때 구단의 플랜이 자주 바뀌었어요. 어쩔 때는 팀 데이터 야구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 야구를 했고 또 어쩔 때는 과학 야구를 한다고 해서 과학 야구를 했고 지금은 또 이제 투수 야구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팀 사선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결국 팀은 이렇게 한 가지 플랜을 세우면 그걸 믿고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롯데는 이도저도 아닌 야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의 팀이 이렇게 용돈을 네. 옆에서 너무 다이렉트 들리니까. 근데 진심에 김문호 뭐 선수는 그게 진심이니까 그게 딱 네. 느껴지시는 거죠. 저는 근데 솔직히 야구 선수이기 이전에 이제 롯데 팬으로서 이제 네네. 팀 요즘에는 솔직히 롯데 야구 잘 안 봐요. 결과만 보고 약간 좀 마음 짠한 좀 그런 보면은 거 좀 그럴까봐 네네네. 제가 또 지금 집을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된 사직동인데 오. 네, 유니폼 입으신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롯데 선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해준 그런 이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에 아마 네. 이 선수들도 좀 힘내고 팬들도 좀 힘내지 않을까. 조용히 한번 그 외야석으로 가서 한번 구경을 하러 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성민정 씨 꼭 데려가야 돼요. 아 그러면 너무 티가 나서 거기서 또 댄스 타임 들어가면 또 상품 받아올까 봐 안 될 것 같습니다. 곧 사직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기아의 선두 비결 영순위, 제로맨 정혜영, 김선우 위원님이 가져오신 주제인데요. 저는 뭐 올 시즌 이 초반에 뭐 성적 이봉호 감독이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정혜영 선수의 이 완벽한 이 마무리 오늘까지 8세이브를 지금 완벽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이 기아가 이 초반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정혜영 선수의 구속이 오르지 않으면서 좀 부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혜영 선수가 뭐 2군도 내려가고 막 보직도 받고 그러면서 앞에서 7, 8회 던져야 되는 이 투수를 뭐 뒤로 빼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혜영이라는 선수를 이 9에 딱 놔두니까 앞에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좌타자, 우타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전상현 뭐 이런 좋은 투수를 지금 막 내면서 굉장히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타선이 안 터져도 6회부터는 무조건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투수 야구를 할 수 있는 이 지금 기아의 상황, 또 정혜영 선수의 완벽한 투구, 또 압도하는 피칭이 저는 기아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나 해서 뽑아봤습니다. 진짜 정혜영 선수가 지금 8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모든 경기 세이브를 거두면서 현재 세이브 1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지난 시즌이랑은 뭐가 이렇게 달라졌길래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지. 일단 패스트볼 구속이 상승했는데요. 정영 선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 모두 지난 1월 다녀왔던 이 드라이브 라인 효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선수는 지난 1월 33박 34일 일정으로 드라이브 라인에서 이제 단기 유학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힘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사실 정영 선수가 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2-3시간 동안 이 최첨단 시스템 분석 장비를 활용한 영상 그리고 지표를 보고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스트라이드를 할 때 상체가 좀 일찍 열린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수정하게 됐고요. 여기에 자신에 맞는 투구폼을 찾았고 구속이 3-4km 이상 향상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볼 비중이 지금 현재 70-80%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패스트볼에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패스트볼 비중을 크게 올려서 타자들하고 승부한 것이 지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선수의 본인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타자들 입장도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천재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혜영 네. 선수 공 왜 이렇게 치기가 힘든 거예요?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물론 지금 스피드가 3-4km 이상 상승을 했지만 솔직히 150 이상의 아주 굉장히 빠른 광속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볼 무브먼트라고 볼 끝이라 그러죠. 네. 더 진화해서 그래서 좀 타자가 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올해 정영 선수의 이 상대해본 타자들의 반응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과거에는 하나, 둘, 셋에 나왔던 이 배트 스윙이 이제는 좀 빠른 템포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볼 끝에 힘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해서 좀 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김문호 선수 그런 투수권은 어떻게 쳐야 돼요? 네? 어떤? 그렇게 더 좋은 투수는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못 친다. 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오승환 선배 네네네. 볼이 왜 치기 힘들냐면은 스피드로 따지면은 솔직히 150 이 정도면은 같은 150이더라도 많이 맞는 네. 투수들이 많잖아요.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160이 볼 끝 없는 투수보다 140 초반에 이제 볼 끝 있는 게 무브먼트 좋은 투수들이 더 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도 공이 빨랐었는데 그러니까 제 거는 그러니까 떨어져서 잘 친 거죠. 선배님 주무기가 투심이잖아요. 네. 그쵸? 공이 너무 떨어뜨린 거죠, 저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마무리 투수라는 자리가요, 진짜 부담감이 큰 보직이잖아요. 정혜영 선수가 2001년생밖에 안 된 아주 어린 투수란 말이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실력만큼이나 멘탈도 굉장히 센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 김민환 PD는 현장에서 이제 선수들 보고 하시니까 좀 어떤지 좀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정혜영 선수랑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친분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 멘탈이 정말로 남다른 선수라고 느낀 게 제가 작년에 이제 베이스볼 투나잇을 하면서 이긴 팀 인터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정혜영 선수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 선수가 작년에 3년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하고 이게 타이거즈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약을 하고 손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본인은 매년 성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채찍질이 필요하다. 우선 저는 항상 매년 성장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아직은 채찍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아직 야구할 일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노력해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승리팀의 수훈 선수 인터뷰 때는 정말 이런 말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멘탈 자체가 남다르구나.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선수인데 이렇게 또 올해 한층 더 레벨업이 돼서 저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정영 선수가 정혜열 전 기아 아, 코치의 예. 아들이잖아요. 정혜열 코치가 상당히 조언을 많이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드라이브 라인 간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야구 선수 아들에게 이런 다양한 걸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너를 더 발전시켜 줄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또 아들이 잘 따라서 이 부자의 이 케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 아버지를 둔 선수들이 참 부럽네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 있는데 저희 같이 여기서 방송하다가 지금 가신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구장에서 많이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정혜영 선수 통산 100세이브 이제 어느덧 2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대 최연소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정혜영 선수의 활약 계속해서 저희 비하인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방송사 중계 원픽 매치는 이 주제는 김인환 PD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인데요. 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서 의외로 이것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떤 룰이 있나요, 정할 때? 일단 시즌 전에 KBO에서 3월에서 9월까지 있는 모든 KBO 경기에 대해서 픽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5개 채널 편성 담당자가 모여서 제비뽑기로 이 픽을 뽑는 순간 우리는 1년 동안 언제 몇 순위 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매주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픽을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 주중 3연전 1픽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1순위로 5개 매치업 중에 하나를 뽑고 2픽이 그 다음, 3픽이 그 다음 쭉 이렇게 뽑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기 일정은 전주 수요일 날 정해진다. 그래서 몇몇 저희 회사 편성 담당자들은 픽 뽑으러 가기 전에 시즌 전에 가기 전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사내에서도 이 픽 뽑기 한 일주일 전부터 좋은 기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동료들끼리 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건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1픽에서 5픽을 공평하게 나눠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실제 제작 현장을 가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요. 네, 네. 픽이든 제가 잘 상관없이 듣고 있어요. 네, 네.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실 픽 순위 이런 것들은 제작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이건 맞습니다. 네, 엠스프는 맞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매 경기 나가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건 맞다. 네. 1픽이 됐을 때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고르는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팬들의 관심도기 때문에 이 관심도라는 건 사실 성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성적이 높은 팀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올 시즌 초 같은 경우는 하나 이글스가 워낙에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초반에는 하나 이글스 중계를 조금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중에 이제 시즌 후반 가면 선두 싸움 하는 팀들, 순위 싸움, 5위 싸움 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좀 우선적으로 픽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 예를 들어 이승엽 선수의 은퇴식이다. 아니면 류현진 선수의 KBO 복귀전이다. 누구의 최다 홈런이 걸린 경기다. 이런 경기를 또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픽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선수들이 아무리 야구를 오래 해도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정하는지? 오늘 여기서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로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이 현장에서는 중계방송사 궁합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 야구가 이게 미신, 징크스, 아직도 이제 이 비과학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중계사가 중계를 했을 때 승률을 따집니다. 특히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올해 거를 실제로 따져요? 따집니다. 홍보팀에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MBC 스포츠 플러스 중계를 SSG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6경기를 중계했는데요. 5승 1패. 오. 그리고 또 SSG, SK 출신이었던 박재용 위원, 박정권 위원이 왔을 때는 다 이겼거든요. 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좋고요. 과거에는요, 이 해설위원 상성도 있었습니다. 지금 안치홍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SSG, SK 경기에 오면 7연패까지 당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제발 좀 오지 말라. 또 왔다.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냐. 제가 해설할 때 약간 좀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보팀에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그냥 해설위원 픽도 좀 나중에 열어주셔야 돼요. 저희도 약간 그렇게 좀 연패에 빠지면은 저희도 이렇게 할수 여론을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참고로 이번 주 저희 엠스플은 1픽입니다. 주중 3연전 NC와 하나의 경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에 퍼진 방출 소문, 진실은 정세영 기자님이 가져오신 주제죠? 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벌써 이 퇴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교체 소문이 뜨거웠던 선수가 한 명 바로 있습니다. 두산의 라모스 선수인데요. 라모스 선수가 두산 베어스 SNS를 언팔을 했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팀을 떠나는 게 아니냐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은 아직 교체할 생각이 없다. 입니다. 과거 이 부진하더라도 반전에서 올라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에반스 선수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야구인들이 외국인 타자는 적어도 100타석, 한 달 이상의 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타자는 투수보다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송을 찍기 전에 제가 두산 관계자한테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아직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 글에서는요, 인터넷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라모스 선수가 두산의 SNS를 언팔을 하고, 근데 롯데에 있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렉스 선수가 이거를 팔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닌지 약간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있던데. 저도 처음에 렉스 선수가 이 팔로우를 했다고 하길래 이게 단순한 구직 활동 아니냐 네, 이렇게 저는 봤는데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접촉이 없었는데 선수가 해당 구단에 이 SNS 팔로우 한다?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한 건데 제 느낌은 안부 전화라도 한번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렉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이고 마이너리그 AA-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리플 A보다는 AA-가 이직하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에요. 렉스 선수가 6경기에 나와서 지금 뭐 타율이 2할 1푼 7리, 1개 홈런 8타점을 기록 중인데 렉스 선수, 아무래도 저는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리그를 한번 경험해봤던 렉스 선수가 뭐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 외국인 타자 교체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취재를 하면서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왜 언팔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꼭 2군을 내려가서만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DM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팔하고 SNS 활동을 좀 줄이려고 야구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게 라모스 선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역시 소식이 진짜 빠르시네요. 정말 빠르시네요.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난주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소식들을 모아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 만나보시죠. 롯데 팬들께는 상당히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죠. 깃발 아재로 또 불리는 배신규 씨께서 오늘 시구에 나서신다고 합니다. 패는 죄가 없습니다. 롯데가 이겨야 지구석이 조용하다. 이상. 롯데가 이겨야 지구석이 조용하다. 선수들 각성할 것 같아요. 각성. 지구석이 조용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밤은 빙글빙글 공이 빠집니다. 그 사이에 2루까지 통과, 3루까지 내려내는데요. 자, 지금 걸려 넘어졌고 3루에 들어갑니다. 야, 지금 정말 이거는
저는 혼신의 주류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젖은 건 너니까 오늘 밤도 빙글빙글 메타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정 선수를 대가를 초구가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김진찬 거인의 홈에서 작은 거인 김진찬이 2를 냈습니다. 역전 들어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왼쪽으로 깊숙한 타구 탑장 바깥에 이 타구가 떨어집니다. 역전 두산병 김재현 선수 바깥쪽에 빠른 공인데 정말 힘으로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2사 주자 1, 2루에서 타석의 김도영 하나 넘겼습니다. 좌측으로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비기닝을 완성하는 김도영의 승리입니다. 김도영은 1원 타자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원투에서 스윙 떨어뜨렸고 삼진. 그래 풀카운트 스윙 떨어뜨렸고 그리고 내 삼진. 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보통은 이렇게 당하는 유형의 타자가 아니거든요, 절대. 항상 반대인데. 그렇죠. 입모양이 아우까지 나오고 류현진 선수 웃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향기. 네, 야구 제잘 야잘잘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김문호 선수는 어떤 장면을 제일 재밌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그 사직의 그 깃발 아재 팬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선수보다 유명한 팬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외국인 교수님, 켈리 교수님도 계시고 뭐 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뭐 특별하신 분들이 많죠. 류현진 선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드디어 시즌 첫 승이자 통산 99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해요. 유현진 선수의 이 수많은 제가 이 경기들을 제가 이제 중계하고 하면서 유현진의 그런 얼굴 표정이나 그런 스마일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거보다 진짜 비장하게 던진 적은 많이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 본인한테 승리가 좀 간절했었고 얼마나 이 KBO에 와서 많은 팬들 앞에서 이기고자 했는지 그런 장면들이 그날 경기에서 실력으로 또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본 울컥하는 느낌이. 네, 뭐 없는 저는 사람이. 제가 이제 엠스프레이 있으면서 제가 메이저 중계를 또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수많은 투구들을 이제 보고 정말 빅 경기도 많이 제가 중계를 했었지만 정말 그렇게 정말 막 간절하게 이기고자 그리고 또 이 KBO 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유현진을 정말 오래간만에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김선우 위원님께서 진짜 전 세계에서 류현진 선수 경기 중계를 제일 많이 하신 해설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중에 저희 류현진 선수 KBO 통산 100승 경기가 될지도 있을지 모르는 경기를 김선우 위원님 또 중계를 하시거든요. 승부는 냉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예리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뭐 김선우 위원님 해설이 또 더 류현진 선수 피칭만큼이나 기대됩니다. 제가 그런 걸 하나 봤었어요. 유현진 선수가 이 던지는 이 체인지업을 형들은 많이 봤었는데 어린 선수들은 이제 못 본 거잖아요. 근데 했는데 형들이 말할 때는 체인지업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첫 몇 경기 던지는데 안 사라지고 그냥 와서 맞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등판할 때는 이 체인지업을 약간 좀 이 변형을 시켰는지 그 떨어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요거를 물어봐서 비밀을 알려주진 않지만 요런 느낌이 어떤 건지 요런 것도 제가 이 중계에서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준비는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갑자기. 타격 천재께서는 직접 류현진 선수의 공을 상대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류현진 선수랑 이제 청소년 대표 동기거든요. 같은 동갑내기인데 활동 시기가 달라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활동할 때는 제가 이제
이제 항상 2군에 있을 때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이 상대하지 못했었는데 주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제 피칭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스코어링 포지션에 들어가면 순간 이제 눈빛도 달라지고 그리고 스피드도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좀 더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상대했을 때는 이제 주자가 없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좋은 기억이 있진 않습니다. 아, 그거였군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김민환 PD를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도영 선수의 부활인데요.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꿋꿋하게 소신 있게 30홈런 60도루 MVP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BO 리그 MVP 받을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김도영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김도영 선수가 3할 2푼에 30홈런 60도루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댓글에서 공격도 받으셨었어요. 왜냐면 부진했었으니까 그때는. 지금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해주세요. 네. 그때는 이제 실제로 김도영 선수가 한 1할 때를 치고 있었으니까 제가 30홈런 60도루를 한다고 했을 때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뭐 김도영 친척이냐, 뭐 지능형 안티냐,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얄못이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도영 선수 풀시즌 환산 페이스가 32홈런 56도루입니다. 30, 60에 거의 근접한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지금 갑자기. 물론 아직 이제 시즌이 8분의 1 정도, 한 15%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라는 건 뭐 언제든지 막 바뀔 수가 있지만 이 선수가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는 지난 한 주 활약으로도 충분히 보여줬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언한 만큼 꼭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35분을 60도를 하기만 하면 MVP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예상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김 PD님이 나오신 방송을 그 김도영 선수 에이전트가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너무 고맙다면서 아, 네네네. 따로 한번 연락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번 연락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격 천재 김문호 선수가 또 계시니까 이제 타자 입장에서 볼 때 네. 이 선수가 지난주랑 그 전이랑 뭐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망이 나오는 결이 굉장히 간결하고 타이밍 잡는 것도 자기만의 리듬도 굉장히 좋고 괜히 1라운드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좀 아까 그 김민환 PD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 네. 좀 힘 좀 실어주세요. 근데 굉장히 30홈런 60도로는 거의 아쿠냐급 네, 기록이긴 한데 네네네. 한 80%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도전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좀 지켜봐도 근데 된다. 풀타임, 그죠? 제 생각에는 네네네. 풀타임으로 부상만 없다면 네네네. 근데 가능할 수 있는 도전을 네, 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기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도영 선수 이번 시즌 동안 부상 없이 정말 30홈런 60도로 MVP까지 잘 뻗어나갈 수 있기를 저희 비하인드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하인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짧지만 강한 인터뷰 비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삼성의 영웅 김영웅 선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 비하인드.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다들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자욱이 형이랑 지혁이 형이 삼진 많이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해준 게 나한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 유격수나 삼루나 둘 다 자신 있기 때문에 둘 다 편한 것 같아. 재현이가 일단 동기이긴 해도 잘하니까 진짜 좋았고 그걸 보고 올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아. 생각보다 먹는 걸 좀 많이 먹어. 달콤한 거, 초콜릿 같은 거. 팀 성적을 떠나서 매일매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에 맞게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는 저희가 좀 독특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2023 김서연 대 2024 김서연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이걸 뽑아봤냐면 구속이랑 재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데뷔했고요. 김서연 선수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가 매력적인 선수였는데요. 올 시즌에는 구속을 좀 줄이고 재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사실 뭐 구속이 줄면 안 되죠. 왜냐 16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많지는 않아요.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많지만 이 KBO에 모처럼 나온 뭐 문동주 선수나 이 선수의 이 스피드가 많이 줄어서 전혀 뭐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 전혀 다른 이런 평균 스피드가 나온 거. 그러니까
방향을 빠르게 좀 잘 잡아서 이 선수의 이 스피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이게 KBO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김서현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불펜에서 좀 잘 해줬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구랑 구속이 모두 잡히지 않으면서 1군 말소가 됐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 최원혜 감독의 진단은요. 1군 말소 뒤에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패스트볼을 강하게 던지면서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순전히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한 공을 던지고 있다. 약하게 던진다. 70-80%를 던져서 감을 접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래도 마운드에서 좀 자신이 없는 모습, 제구에 좀 연연하는 모습들이 최원호 감독이 2군을 내린 이유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0을 던지는 투수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지만 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인의 이 밸런스, 제가 또 이 고등학교 때부터 봤었던 이 김서현 선수는 이 사이드로 던지면서 이 릴리스 포인트라는 게 이게 앞으로 팔을 쭉 끌고 나오면서 던지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네. 김문우 선수도 네. 아시지만 우리가 그 모 프로그램에서 봤었잖아요. 제가 공을 쳐 보셨죠? 네. 2년 전에 그때 한창 이제 김선 선수가 굉장히 좋을 때 150 후반 계속 던지고 있을 때 그때 상대 봤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컨트롤도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투 스타일까지 이제 저를 상대로 너클볼로도 이제 뭐 실험하다시피 이제 갖고 놀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렇게 또 했었는데 굉장히 마운드에서 자신감을 네, 보이던 맞아요. 투수. 되게 좀 당당한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몸 쪽에 이제 굉장히 볼이 정말 무브먼트 좋은 150 한 5kg, 6kg 정도의 몸 쪽 직구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들어가서도 알고도 못 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볼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세현 선수 사이드로 던졌는데 이 포심 자체가 이렇게 테일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김문우 선수도 정말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굉장히 정말 오금을 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타고남은 진짜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김세현 선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배 야구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세현 선수가 향후에 본인의 밸런스, 자신감을 찾아가지고 예전에 그 강석구를 뿌리던 그 모습을 꼭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구속이냐 제구냐 구속이냐 이게 투수한테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좀 어떤 게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 각자 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자기가 타고난 구종을 가지고 약간 부족해도 젊었을 때는 부족함을 갖고 있어도 던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리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는 내 본래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구, 스피드 둘 다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진 베스트를 던지면서 이겨나가면서 이 프로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속이 가지는 이 상징성 투수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45km를 던지는 투수랑 160km, 155를 던지는 투수랑 당장 마운드에서 타자가 상대했을 때는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더 상당히 위력적이거든요. 좀 자신 있는 공을 뿌리다 보면 김서현 선수도 결국 자신의 이 기대치를 충분히 이렇게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팬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 김서현 선수 등판했을 때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카메라 한 대가 전광판 고정이었어요. 공 하나 던지면 전광판 158, 공 하나 던지면 전광판 159. 그 선수의 퍼포먼스와 관계없이 구속 그 하나만으로도 10개 구단 팬들이 전부 집중을 하는 투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올해 평균 구속이 7km나 떨어져서 145를 던지게 됐으니까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서현 선수가 원래 던졌던 그 구속으로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의 맥시멈 실링이라고 하죠. 맥시멈 실링은 전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속을 포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모든 사람을 진짜 매료시키고 확 잡을 수 있는 그 큰 에너지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또 지켜보는 그런 야구 팬들께서도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길 뭐 간절하게 바라지 않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바라는 거는 하나 이글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하나 이글스에서 이제 그 160km를 던지는 걸 보고 뽑아온 거지 지금 이 피칭을 보고 뽑아온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은 충분히 저도 느껴봤지만 그 공포감을 아직도 못 그 잊거든요. 몸쪽으로 이렇게 파고든 네, 그런 네, 테일링 되는 포즈. 그죠? 네네네. 무브먼트도 굉장히 좋고 나이도 어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 많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저희 비하인드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입니다. 비하인드 픽. 일단 지난주 결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와, 지난주에는 송지우 위원님이 유일하게 예측에 성공을 해주셨네요. 서동욱 선수가요. 처음에는 기아 이제 수입승을 걸었었는데 마지막에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도 틀리고 팬심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비하인드 픽의 묘미인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무서운 거네요. 코너예요. 두 분 이제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호 선수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가진 마음가짐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뼈저리 느끼는 것 같아요. 바꾸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요, 역시 회장님은 실패를 하셨고요. 일단 댓글에 인기가 남았어도 잘못하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회장님. 예, 회장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측을 맞추고 오면 다음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소고기 반찬을 아, 진짜로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집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 국민이 지금 정세영 기자님의 이 승부 예측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측 어떤 거 하실 거냐고. 우리 소고기도 드셔야 되고요. 또 회장직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려면 이번 주 승부 예측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번 주 승부 예측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정세영 기자님 후지범 예측인데 3대0 기아에 약간 공격적으로 거셨어요. 이렇게 배팅을 했을 때 맞아야지 임팩트가 더 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기아의 이 기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승을 했고요. 지난주 기세에 희망을 걸면서 기아의 수입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저희가 했지만 바꾸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근데 요즘에 보니까 수입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즌 초반에도. 그러니까요. 괜히 또 바꿨다가 틀리는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럼 원래는 롯데 수입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시지, 근데 그냥. 제가 마지막 저도 어릴 적에 LG 팬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네네. 예, 최후의 보루를 하나 남겨놓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전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서 좀 더 이제 롯데에 손을 더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PD님이랑 위원님은 또 어떤 관점에서 저런 예측을 하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봤습니다. 하나 로테이션만 봤습니다. 운동주 류현진 패냐, 이승일 패는 한다. 믿는다. 네, 3 수입도 할 수 있지만 최소 2승 1패는 한다. 근데 궁금한 게 NC 선발진도 확인하셨나요? 이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반론하시더니 이 마지막에 저기 할 때. 이건 팬심인데 하나만 보셨다는 건 팬심 아닌가요? 들어볼까요, 그럼? 네, 저는 두산 2대1로 했는데요. 우선은 두산의 선발 매치업이 너무 좋아요. 1, 2, 3 선발이 이렇게 딱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이 지금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굉장히 좋지만 좀 까다롭게 이 타자들이 좀 승부해야 되고 삼성의 선발진도 제가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니까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해보려고요. 좋아요, 좋아요. 혼나더라도 제가 이번 주 예측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다음 주 저희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새롭게 와주신 두 분부터 먼저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 김문호 네. 하고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유익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들어와.